안녕하세요. 봉알TV입니다.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이슈가 크게 화두가 되고 있는 6개 국가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들 나라에서 열리는 이와 관련한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각국에서 온 10,000명이 넘는 전문가 집단들이죠.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남성의 98% 그리고 여성의 94%는 정치적 올바름, PC라고 하죠. Political Correctness. 이것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개념으로 바뀌어 버린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젠더와 관련한 이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성차별적인 태도, 그리고 성차별적인 언어의 사용,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에 저항함과 동시에 여성들에게 기회의 평등을 찾아주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들에서 원래 생겨난 겁니다. 이 개념의 출발은 지금까지 여성들은 지배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남성들에 의해서 억압받아 왔다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이죠. 하지만 과연 이것이 의도된 효과가 있을까라는 어떠한 의문에 있어서 사실 많은 과학자들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지기까지 사실은 수백만 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지금의 현대 인류가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다 그 말이죠. 현재 과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우리 인류가 처음으로 지구별에 등장한 시기를 500만 년 전에서 1000만 년 전 요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평균값으로 약 한 750만 년 전으로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쇼부를 잘 쳐놓고 있죠. 참고로 뭐 육식이 좋냐 채식이 좋냐 뭐 그렇게 큰 논쟁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류가 육식을 했다라고 하는 흔적이 이미 200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이죠. 덩치가 큰 초식 동물들을 사냥을 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그 시절 나름대로의 정교한 도구를 사용을 해서 뼈와 살을 분리하고 이것을 잘 보관한 그러한 고고학적인 흔적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 여기에 우리가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수백만 년의 진화 과정이 어찌 보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현재 맞닥뜨리고 있는 가장 큰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우리의 유전자적인 현실은 우리가 머릿속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추상적인 사고,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한 행동, 이것을 따라잡기에는 너무나 뒤처져 있다라는 거죠. 남자들은 여전히 물건, 물체에 집착하고 여자들은 사람과의 소통을 갈구합니다. 남자들은 통제하고 지배하면서 탑의 자리에 올라가길 원하지만 여자들은 도덕과 인간관계, 그리고 사람 그 자체에 많은 관심이 있죠. 비즈니스와 정치 분야에서 여전히 여성들이 소수인 이유는 남성들이 여자들을 갖다가 막 그냥 억눌러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여자들은 이 부분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대한민국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게 되면 남자들의 경우 주로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국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콘텐츠 소비가 굉장히 많은 반면 여자들의 경우에는 생활,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패션, 쇼핑과 관련된 콘텐츠를 주로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이스라엘 민족이 유지하는 키부츠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편견을 깨트리기 위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아이들이 입는 옷, 신발, 헤어스타일,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까지 한쪽 성에 치우쳐 있지 않은 굉장히 뉴트럴, 중성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적용을 시켰죠. 남자애들은 인형놀이, 뜨개질, 요리,
그리고 청소 같은 일들을 하도록 권장받았고,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축구라든가 아니면 나무 타기, 그러한 활동들을 권장받았습니다. 심지어 성차별적인 언어마저 통제가 되었죠. 예를 들면 참 정말 남자가 무슨 그까짓 것 가지고 울고 그래, 응? 아니면 아니 여자가 무슨 그런 지저분한 데서 놀고 있어, 응? 마치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서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조종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새로운 말을 만들어낸다라든가, 아니면 빅브라더가 보기에 쪼까 거시기한 어휘들 같은 경우에는 쥐도 새도 모르게 하나씩 둘씩 없애버리는 그러한 비슷한 작업을 했다라는 거죠. 언어학자 벤자민 리 워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생각을 겉으로 복제해내는 수단이 아니다. 오히려 언어 그 자체가 우리의 사고를 형성을 하고 실제하게 만든다. 사소한 몸짓에 불과했지만 그것에 이름을 붙이고 나니 그것이 꽃이 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면서 키부츠인들은 남자와 여자의 성 역할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죠. 하지만 결과는 키부츠가 시행된 지 100년이 조금 넘었고, 이것을 중심으로 굉장히 다양한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증명해 주죠. 남자애들은 여전히 공격적이고 불복종적인 행동을 하며 자기들만의 서열을 이루고, 그러면서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거래를 완성시킵니다. 그러는 와중에 크고 작은 싸움을 꾸준하게 이어나가죠. 이와는 반대로 여자애들은 서로 협력하고 가능하면 갈등을 피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며, 그러는 와중에 서로에게 애정이 듬뿍 담긴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잘 사귐과 동시에 서로 많은 것들을 공유하죠. 이 아이들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이 무엇인지 한번 선택해 봐라라고 했더만,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물리, 공학, 그리고 스포츠 과목을 선택을 했고, 여자애들의 경우에는 교육, 상담, 간호, 그리고 인력 관리와 관련한 과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결국 남자와 여자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유전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알아서 선택하게끔 만들었고, 또 이것을 바탕으로 직업까지 선택하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관찰이 되어지고 있는 현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남자와 여자의 성 역할에 대한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가장 큰 이유는 퍼블릭 라이프, 그러니까 남들에게 공개가 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에서의 남자와 여자 역할, 그리고 프라이빗 라이프, 그러니까 남들에게 공개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삶의 모습에서의 남자와 여자 역할, 이 둘 사이의 간극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학교라든가 아니면은 직장 내에서의 남녀 평등,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의 남녀 평등,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야기가 상당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미국 현대가족협의회가 발표한 최근 자료를 보게 되면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고 여자들은 가사를 돌보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고등학생들이 미국 내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 내에서 엄마 아빠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평등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마찰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자녀들이 목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애들이 그냥 아빠는 아빠 역할, 엄마는 엄마 역할, 이것을 잘 하는 게 집안을 평화롭게 하는구나, 그러한 결론을 내어버리는 거죠.
남녀 관계가 위태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서로가 생물학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인정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자기가 기대한 대로만 상대방이 살아주길 바라는 그러한 기대감에서 온다라고 볼 수가 있죠. 남자와 여자가 이제는 똑같아. 그래서 똑같은 우선순위, 똑같은 욕구, 똑같은 욕망을 지향한다. 이러한 잘못된 믿음, 잘못된 생각이 우리에게 주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큽니다. 인간 역사 이래 처음으로 우리는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기르고 똑같이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똑같다. 그래서 남자가 하는 일도 여자가 충분히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여자들이 잘한다라고 여겨지는 그것 또한 남자들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배우면서 크다가 나중에 이성을 만나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다음 날 눈을 딱 떠보니 우리는 왜 이렇게 다르지? 이것을 그때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현대사회 젊은 커플들의 연애와 결혼이 위태위태하는 것은 이건 새삼 놀랄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적 획일성, 그러니까 성적으로 모든 것이 다 똑같다, 그런 것을 주장하는 개념이라든가 사상은 그 자체로 상당히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남녀 차이를 하나씩 둘씩 지금에라도 배워나갈 수가 있죠. 하나씩 둘씩 배우다 보면 연애뿐만이 아니라 같이 사는 것도 생각보다 아주 유쾌하고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우비라고 하죠. 갑자기 마른 하늘에 무슨 비가 이렇게 내리냐고 그러면서 하늘을 원망할 게 아닙니다. 차라리 평상시에 우산을 늘 챙겨 다니는 그러한 습관을 들이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거죠. 여러분 거식증 아시죠? 거식증에 걸린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뚱뚱한 그러한 모습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전문가들이 이 사람들의 뇌를 스캔을 한번 쫙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뇌에는 시각을 담당하는 그 뇌의 부위가 따로 있는데 그쪽으로 향하는 혈액의 양이 정상인들보다 더 적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을 담당하는 뇌의 그 부분에 충분한 양의 산소와 영양분이 제때제때 공급이 안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자신의 모습이 아주 왜곡되어 보이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서로에 대한 어떠한 충분한 정보라든가 지식, 상식이 없어요. 그러면 현실에서 상대 이성을 아주 왜곡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은 인간관계에 파탄이 날 수밖에 없고, 그러한 피해는 오로지 다 자기가 감당을 해야 돼요. 마치 거식증 환자들이 거울에 비친 왜곡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하지? 안 되겠어. 오늘부터 좀 덜 먹어야 되겠어. 그러면서 바짝바짝 마르는 거죠. 결국 영양실조, 영양결핍에 걸리게 되고 그러한 피해는 자기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동물과 달리 굉장히 복잡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복잡하냐? 이 지구상에 있는 지구인 수만큼이나 복잡해요. 상당히 많은 개성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타고난 개성이 존중받고 그리고 이를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진정한 올바른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